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르벨 바르테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심리학 도서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딱이 맞은 영혼의 저자이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시는 심리학자이면서 심리 상담가로서 34년간 많은 대중들을 치료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 라는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 남길 뿐이라면 뭐가 무섭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딱지가 않고 나을 것인데. 하지만 자존감을 건드리는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상처는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정체성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잠깐만 방치해도 엄청나게 덧나고 치료한 다음에도 진한 흉터를 남긴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심리학자들은 3살에서 6살 사이가 자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이 시기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신체, 성격, 지능이 모두 눈부시게 발달하는 시기다. 이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방치당한 아이는 우울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심리학자들의 이런 관점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엄마와 장기간 떨어져 지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리광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사람, 공주님, 왕자님으로 떠받들어지며 과보호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 역시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 성장하면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울해하고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닌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칭찬은 인사치레라고 의심하고 비난은 모조리 흡수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가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의 나와는 다른 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거짓자를 만들어 그 뒤에 숨어버린다. 거짓자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한다. 누가 봐도 멋지고 실수 한번 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물건과 옷으로 몸을 치장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부풀리기도 하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떠맡으며 희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거짓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즉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심리치료사 오클랜드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거부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를 갈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거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조직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욕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성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말겠다는 욕심으로 표현한다. 한 여성 내담자는 겉으로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척,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담담한 척, 힘들어도 삶에 만족하는 척 하는 자신에게 지쳤다고 말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사람들 눈밖에 날까봐 잔뜩 긴장한 채 벌벌 떨고 있더군요. 모든 일에 자신 있는 척하지만 사실 난 매 순간 제대로 완성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나에게는 관심을 두지만 실패한다면 떠나가겠죠. 그렇게 남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돼버릴까봐 두려워요. 아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겁이 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칭찬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 열등감을 억누르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지운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열등감과 자신이 만든 거짓 자아 사이의 괴리감만 키워 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이 너무 심해 거짓 자아조차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감정이 상하고 아주 작은 동기만 생겨도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얼마 동안은 말을 붙일 수도 없다.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랑받는 사람을 질투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 나의 내담자 중 한 명인 레기나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치료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 번 더 만나 그 이유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녀가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지난번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우연히 다른 내담자와 마주쳤는데 한눈에 봐도 그녀가 기품 있고 아름답고 부유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레기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신경 써서 진료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다른 치료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다행히 그녀가 거북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오래된 상처가 쌓이고 쌓여 자존감이 약화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도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무뚝뚝해져도 혹은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입술을 살짝만 내밀어도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다. 마치 스타트 라인에 선 달리기 주자처럼 상처 입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 상대방의 아주 작은 몸짓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정작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지 몰라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도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다. 상처를 받았으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열등감을 느끼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가 모두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다.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응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다.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듣기 좋은 영혼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다. 그것은 개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나만의 특별함이다. 그러니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애쓰지 마라. 어떤 일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체험들을 늘려가라. 그런 체험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만나게 해줄 것이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람은 다른 멋진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마음, 실수에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새로운 것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험심,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자신감은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당당한 자존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 여기까지입니다.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음미해 보신다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이 자존감이 굉장히 충만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